さんで受けられるそのリフトアップ系の施術についてはどのような種類のものがありますか？ 꽤 있기는 했고 최근에 있었던 거는 주로는 윤곽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윤곽을 하면서 같이 한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ドリーム整形外科のチョスン院長先生です。本日はお忙しい中お時間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先生は日本に相談会などでよく来られると思いますが、日本がちょっとお好きだってことをお伺いしたんですが、どんなところが日本のお好きなところでしょうか？ 일단은 사람들이 되게 친절해서 일본에 가면 항상 기분이 좋고요. 일식도 저는 다 좋아하는 편이고 티 스시는 좋아해서 좀 자주 먹고 있어요. お寿司以外で何か好きなものとか？ 우동도 좋아하고 히니쿠도 일본 가면 자주 챙겨 먹고 이런저런 다 좋아하는. 日本の相談会で今後行ってみたい街とかありますか？ 도쿄는 자주 가지만 갈 때마다 좋아서 가면 좋을 것 같고 안 가본 데 중에서는 홋카이도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오키나와도 좋죠.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데기는 했는데. 私も行きたいです。行きたいです。行きたいです。見た目もシュッとしてて素敵だ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毎日こう手術とかカウンセリング会とかで忙しいと思うんですが、体力維持とか健康維持とか、あとメンタルの維持とかって何か気にされていることとか注意していることはありますか？ 수술이든 상담이든 하다 보면 특히 목이나 허리가 좀 아프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아서 운동하는 걸 좀 좋아해서 운동으로 정신이나 몸을 좀 관리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식단도 되도록이면 좀 클린하게 먹으려고 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助数先生の目とか鼻の手術とか、あとアンチエイジング系の施術を求めて世界中の患者様が訪れ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中でも先生リフトアップ系の施術がすごく定評があるということをお伺いしてまして、ドリームさんで受けられるそのリフトアップ系の施術についてはどのような種類のものがありますか？ 리프팅이라고 하면 크게는 시술로 레이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실리프팅이 있고, 아니면 이제 절개 수술을 하는데, 드림에서는 다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연령대별로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실리프팅이나 레이저를 조금 관리하는 차원에서 많이 하는 편이고, 레이저 종류로는 울세라 써마지가 대표적이고, 수술은 이제 절개 거상도 네, 다양한 방법이 있고 절개 거상도 당연히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사 치료도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糸もいろんな糸の種類あります？ 실리프팅은 결국은 실리프팅은 실 종류 따라서 나눠지는데, 저희가 주로 쓰는 거는 민트랑 엘라스티쿰이라고 목 리프팅할 때 쓰는 그 두 종류를 주로 쓰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원조에 가까운 거고 거기서 나온 다른 실들이 있는데 저희 병원은 주로 그 두 가지만 쓰는 것 같습니다. オペの方の切開リフトの種類とか現状教え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れども。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끝이 없기는 한데, 그냥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보통은 절개 범위에 따라서 이제 미니 거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미니 거상 아니면 하안면 거상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중안면 목까지 포함하는 전체 안면 거상이 있고, 대부분 그렇게 하면 이제 목 거상을 포함해서 이제 안면 거상을 시행하게 됩니다. 今年47歳なんですけど、何が今適用ですか？ 뭘 하면 좋을까요? 리프팅. 그래서 일단은 걱정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고민되는 부분 제가 맞춰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처져서 고민이라고. 사실은 팔자나 여기 마리오네트 라인이 아주 심한 거는 아니기는 해서, 만약에 그게 고민이 된다고 하면 수술적인 것까지 생각을 해보셨다고 하면 하안면 거상 쪽으로 추천을 먼저 드릴 것 같고요. 하안면은 보통 귀 중간 정도부터 뒤쪽까지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거거든요. 뭐 말씀하셨듯이 눈썹이랑 눈 사이가 조금 좁으신 편이기는 한데, 근데 문제가 눈 위에가 살짝 꺼져 있으셔서 이마 거상이 좋은 옵션이긴 한데, 하면 눈 위에가 조금 더 꺼져 보이기는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마 거상을 하시면 이제 눈 지방이식을 조금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방이식을 하시는 김에 여기 팔자 깊은 부분, 이 부분도 조금 있으시긴 해서 거기랑 눈은 지방이식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ドリーム整形外科さんでリフト系の施術を受ける患者様が非常に多いと聞いてますが、中でも最近若い方がお受けになることが多いと伺ってますが、そういった若い方がリフト系の施術を受ける目的とかメリットについてそれぞれ教えていただきたいです。 사실 리프팅 수술이라는 거는 중력의 영향으로 처진 거를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켜주는 게 좀 리프팅 수술의 목적이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젊은 분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은 기간이 짧아서 아주 많이 처진 경우는 많진 않기는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광대가 좀 발달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광대에 비해서 아래턱이 좀 작거나 이러면 마리오넷 라인 쪽이 좀 도드라져 보인다거나, 팔자도 이제 나이에 비해서 좀 깊어 보인다거나 이런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윤곽 수술 같은 걸 하시면 조금 나이에 비해서 중력의 영향을 빨리 받은 것처럼 좀 처진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면거상을 수술로 시행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꽤 있기는 했고, 최근에 있었던 거는 주로는 윤곽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윤곽을 하면서 같이 한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よく輪郭手術を受ける方が事前に相談来るときにやった後たるみますかっていう質問がすごく多いので、そういった方々は適用っていう感じなんですかね。 이제 그걸 뭐 무조건 처진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윤곽 수술이라는 건 뼈를 줄이는 수술인데 그 밖을 싸고 있는 조직은 윤곽 수술한다고 해서 같이 따라서 저절로 작아지는 거는 아니라서, 윤곽 수술을 하는 양이 많거나 아니면 좀 피부 탄력이 원래 좀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 당연히 처질 위험성이 느끼는. 諸村院長先生はドリーム整形外科の中でも唯一の包鏡の執刀を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が、ドリーム整形外科ならではの包鏡手術の特徴などを教えてください。 사실은 가슴 수술이 뭐 드림에서 유일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이제 환자분 개별적인 환자에 맞춰서 최대한 수술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절개 부위나 아니면 사용하는 보형물이나 보형물 넣는 위치나 이런 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확립이 돼 있어서, 그걸 이제 제가 뭐 따로 바꾸진 않지만 스탠다드에 맞추는 한에서 최대한 환자분한테 맞는 수술 방법이랑 보형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結構カウンセリング時間長くなったりします。 가슴 수술이 아무래도 상담 시간이 다른 수술보다는 조금 길기는 하고요. 왜냐면 환자분들 따라서는 보형물을 좀 속옷 안에 넣어서 좀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사이즈별로 좀 넣어서 보여드리기도 해야 되고, 가슴 수술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체형에 따라서 엉덩이나 허리랑 비율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서 다른 수술보다는 상담 시간이 조금 긴 것 같긴 합니다. 全体のバランスを見てカウンセリングしながら決めていくっていう。 가슴만 너무 크거나 아니면 흉곽에 비해서 또 보형물이 너무 크거나 이러면 좀 언밸런스해 보일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생각해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日本と韓国のその先生が考える包鏡の手術の違いだったりとか、あと最近は日本だとシリコンを入れるよりも脂肪注入をするのが主流って言われてるんですけれども、先生の知り得る範囲で大丈夫なんですが、教えていただければなと思います。 피부 환자분들이 보통은 좀 자연스럽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고, 수술도 이제 보형물보다 요즘에 지방 이식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 이제 워터젯이라고 지방 이식을 좀 대량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서 지방 이식도 잘 시행은 하고 있지만, 좀 잘못 알고 오시는 거는 너무 많이 지방이식으로 키울 수 있다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항상 정정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지방이식하는 장비가 되게 중요해요. 지방이식을 대량으로 할 때는 지방이식하는 장비가 되게 좋은 워터젯이라는 장비가 있어서 대량으로 지방이식하기가 되게 좋은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은 제가 아무래도 대학에서 재건 수술도 하고 했다 보니 조금 어려운 케이스들, 가슴이 예를 들면 수축 가슴이나 가슴 조직이 한쪽이 너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방법들, 재건 수술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을 통해서 좀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じゃあ触り心地とかそういうのはどこの国でやっても一緒？ 호감은 보형물이 정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환자에 맞춰서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대부분 병원들이 이제 수술을 많이 안 해본 병원이나 가슴을 조금 많이 안 다뤄본 병원들은 위치를 한 군데밖에 못 넣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촉감이 딱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근육 위아래나 아니면 근육이 없는 사람한테도 보형물을 넣어봤으니까 그걸 환자에 맞춰서 좀 넣으면 당연히 촉감이 좋게 나오기는 하겠죠. お尻とかも背中の位置とかも見るって言ってて、それって5年後10年後やっぱり衰えていくと変わっていくけれども、しっかりカウンセリングしてしっかり入れる位置を決めてくるから垂れないし、持ちが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ことに言えるのかなって今ちょっと思ったので。 그래서 제대로 된 위치에 넣는 게 중요한 이유는, 제 보형물이 어쨌든 넣었을 때 너무 이질감이 없고 자연스러운 가슴을 당연히 원하는데, 보형물 종류도 중요하지만 넣는 위치에 따라서도 그게 되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넣는 위치가 중요한 거고요. 당연히 그 위치에 따라서도 처지느냐 안 처지느냐도 이제 근육 위에 넣을지 근육 밑에 넣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처진 거가 잘 유지되는 것도 그 위치랑도 상관이 있어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バイバイ。